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외 시장 조사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조사는 우리 수출 마케팅 절차 전체 10단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수출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죠. 그쵸? 보통 저는 이제 10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중요한 거는 일단 타겟 마켓을 잘 잡으셔야 돼요. 타겟 마켓. 타겟 마켓을 잡으신다면은, 그러니까 타겟 마켓.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했을 때, 요새 KF도 난리잖아요. 그쵸? 난리 그런 난리가 없죠. 그죠? 예, 동남아에서. 만약에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이제 타겟 마켓 딱 잡는 거예요. 근데 타겟 마켓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수출 통계를 봐서, 늘어난다든지,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그 나라의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쵸? 타겟 마켓을 일단, 한 개 내지 두 개로, 딱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장 조사 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시장이, 어느 국가가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찾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고, 계약하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장 조사를 할 때 일단 내부 조사, 내부적 요인들에 대한 조사, 그럼 처음엔 유통구조 및 유통 경로, 그 다음에 가격 구조,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제품 동향, 그 다음에 경쟁업체, 수익관리 제도. 이 6가지는 반드시가 뭐예요? must, 꼭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통구조 및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예, 시장조사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1번 시장조사 1 여기를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가격구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이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수출 가격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시겠느냐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의 가격 구조.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 구조라는 건 사실은 수입국 내에서 유통 단계별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 구조라는 거는 수입국 내에서 내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각 단계별로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마진이 붙느냐. 예를 들면 수입한 수입상이 그 물건을 유통회사한테 넘겼다. 그때 수입상이 몇 프로 정도의 마진을 붙이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10불짜리 물건이면 얼마에 파느냐. 유통회사한테. 그 다음에 유통회사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를 더 거친다. 도매상한테 판다. 그럼 또 유통회사는 몇 프로의 마진을 붙이겠느냐. 그래서 도매상이 그 다음에 소매상한테 보낼 땐 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소매상이 실제로 소비자한테 팔 때 소비자 가격은 얼마로 몇 퍼센트의 마진을 붙여서 얼마로 파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수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 돼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원가 중심. 여러분들이 투입한 그 원자재, 이런 것들, 관리비, 이런 거, 아니면 내륙운송료가 필요했다? 내륙운송료, 그 다음에 포장비, 그 다음에 창고, 물류비,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하셔가지고 원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대개 그 순수한 그 원가에 대략 한 15%에서 한 20% 정도 업시키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인커텀즈 조건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인커텀즈
조건에 결정된 인커텀즈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 이걸 플러스로 또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불이고 그 다음에 마진을 뭐 20% 했다. 그래서 12불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FOB 조건이다. 그러면 FOB 조건일 때 셀러인 여러분이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은 어디까지예요? 선적할 때까지죠. 그래서 선적할 때까지 여러분들 공장에서 만약 부산이면 부산항에 선적할 때까지 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불 정도가 된다. 그럼 그때는 10불 더하기 2불 더하기 1불 해서 FOB일 때는 13불. 그래서 바이한테 가격을 줄 때는 US 달러 13불 FOB 부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인커텀즈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예, 제 무역 타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커텀즈라고 영어로 치시면 INCOTERMS 라고 치시면은 몇 개의 동영상이 예, 검색이 될 거예요. 제가 강의해 놓은 게 그걸 꼭 참고를 해 보셔야 돼요. 인컴텀즈 모르면 가격 계산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왜요? 수출 가격이라는 거는 예, 제품 가격 더하기, 마진 더하기, 그 다음에 인커텀즈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어느 조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이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규칙에. 그 비용을 알아야지, 범위를 알아야지만 그걸 포함시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정리하면, 예, 수출 가격 결정할 때 첫 번째 원가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쟁업체 중심. 그래서 경쟁업체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와 유사한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대개 얼마 정도를 받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150ml짜리 뭐 로션이다. 보통 이멀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개 평균 가격이 대략 한 7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출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대략 한 7불 정도. 예. 그럼 우리도 한 7불 정도 받아볼까? 150ml라면 우리 건 좀 크다면 조금 더 받을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 업체 중심. 그래서 세 번째는 소비자 중심. 소비자라는 건 이제 바이어 입장이나 아니면 바이어의 국가에 있는 그 국가의 소득 수준을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원가에다가 예, 마진 15% 내지 20%. 예. 그거 중요해요. 15 내지 20% 붙이는 게. 물론 품목마다 달라요. 근데 일반 소비자는 되게 그렇죠. 되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국내 유통하실 때는 1차 도매상한테 얼마에 파시나요? 마진 몇 프로 붙이세요? 보통 한 20, 30% 붙이잖아요. 그죠? 예, 한 30%까지도 붙이시죠?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예.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왜요? 물류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실제로 모든 물류비는 다 바이어가 내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가격에 반영을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도 내야죠. 물류비 들죠. 하니까 수익금 내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감안해줘야죠. 그래야 팔리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입국에서의 그 가격 구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수입자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수입해서 유통 단계를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수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한테 수입한 가격에다가 뭐 관세, 뭐 물류비용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마진 조금 붙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일 싸게 팔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백화점 유통을 한다? 그럼 백화점에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수입할 수도 있지만은 수입업자를 통해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하겠죠. 어떤 유통이냐, 뭐 수입국의 유통 구조에 상관없이 유통 구조나 뭐 유통 경로에 상관없이 비슷하겠죠. 근데 감안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자 정리하면 전체 무역 절차 10단계 중에서 중요한 그 해외시장 조사 중에서도 두 번째 가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시장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수출 마케팅의 10단계 매뉴얼 10단계 10계단을 올라가 보면 첫 번째 뭐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가 수출 경쟁력을 분석한다. 자기 제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품의 컨셉을 정하고 수출 홍보물을 만든다. 서큘러 레터나 아니면 또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제품 소개 자료를 PPT를 만든다. 그거 있죠. 세 번째는 마케팅 환경 분석, 내부 시장, 외부 시장으로 내부 환경, 외부 환경으로 나눠가지고 네 번째는요. 그걸로 SWOT 분석표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SO, ST, W, WT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겟 마켓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덟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아홉 번째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전술. 소위 이제 4P라고 얘기하면 4P's 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rice, Product, Placing, Promotion.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로 이제 바이어를 찾으시면 되겠다. 바이어 어떻게 찾으면 돼요? 네, 찾을 때까지 찾으시면 돼요. 네, 바이어 찾는 요령 찾을 때까지 찾으면 찾는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굉장히 뜨문뜨문 올리죠? 예. 이제 미천이 떨어져서 그래요. 왜냐면 그동안에 다 했잖아요. 뭐 수출 절차에 관한 거, 예, 수출 마케팅, 그다음에 수입 마케팅, 그다음에 무역 계약, 대행 결제, 뭐 운송, 보험 통과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뭐 부분에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 무역 타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인커텀즈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예.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또 이제 시간 내 가지고 또 이제 시장 조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차분했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리고 무역 관련돼 가지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예. 제 무역 타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썸네일에 온통 돼 있는 게 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메일은 제가 잘 예, 그 동시간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돼요.